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엊그제 24일 날 마감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장이 여전히 불안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당분간 이렇게 이제 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감에 따른 그런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미국장이 당분간은 좀 불안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미국장이 그렇게 흘러가면은 결국은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신흥국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악재 중에서 가장 무서운 악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명확한 결론이 안 나는 거죠. 이게 어떤 좋은 방향이든 나쁜 방향이든 어떤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 어떤 뭐 시그널이 없는 그런 불확실성은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설사 나중에 이제 그 금리가 뭐 동결하고 테이퍼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이 그것을 미국 정부가 확실하게 신호를 그 금융 그 시장에다가 제시를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 이 돈의 흐름이 어떤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이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불안정하게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반적으로 상승을 많이 해가지고 우리나라 장에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 장세도 조금 상승을 했지만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또 다른 그 불안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어요. 그 영향으로 여전히 이제 하루 만에 외국인 자금이 다시 또 매도로 돌아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개인까지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기관이 방어에 나섰지만 지수의 하락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폭 0.09% 하락한 2.89포인트 하락한 3168.4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제 그 3천선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증시의 지지선이 된 거는 같아요. 이제 제가 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3천선은 지지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뭐 코스닥도 뭐 900한 50선 정도는 어떤 그 선에 좀 지지선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지금 현재로서는 들고 있는데 뭐 이건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죠? 뭐 어떤 변수들이 어떻게 생겨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오늘 좀 변동성을 보였죠. 상승과 하락을 오고 가다가 외국인이 307억 매도하고 개인이 2,400억 정도 매도하면서 지수를 한 3포인트 정도 이제 끌어내렸어요. 그래서 좀 소폭 하락을 했고요. 기간이 한 2,800억 정도 매수를 했죠. 자, 코스닥도 이제 뭐 코스닥은 반면에 좀 0.41% 상승한 966.0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장이 지금 굉장히 좀 지루한 장이죠.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때리는데 뭐 그렇게 크게 때리지는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던졌죠. 상당히 던졌지만 여전히 그 미국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격적으로 매수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늘 소폭 10억 정도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간이 이제 여기에 가세해갖고 240억 정도 매도를 해가지고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뭐 마이너스로 빠지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 좀 플러스권에서 좀 변동폭이 좀 있었는데 이제 개인이 한 600억 정도 매수로 임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대 매도세보다 훨씬 많은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네요. 자, 그래서 양시장 모두 오늘 플러스된 종목이 더 많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이 있죠. 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그 상승을 못하거나 하락으로 마감을 많이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개인 또 이제 매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수를 좀
짓누르는 그런 모양새의 어떤 장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특징할 만한 종목들도 없죠. 종목들이 이제 뭐 어떤 종목들이 있나 이제 뭐 결국은 이제 그 경기 부양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이나 뭐 유럽 같은 데도 점점 이렇게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규제를 그 봉쇄 규제를 좀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펴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제 7월부터 이제 백신 1차 접종을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든가 뭐 이제 그 5인 이하의 적용 대상에서 해제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이제 백신 기피 현상을 없애서 이제 백신 접종률을 높게 하기 위한 조치 중에 하나로 백신을 접종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뭐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련 업종들 그러니까 이제 뭐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 뭐 여행 뭐 그리고 또 뭐 있나요? 뭐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오락 그 오프라인 뭐 영화관 그다음에 호텔 숙박 그다음에 뭐 여행 또 항공 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갔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을 못 해드렸는데 이제 외국인하고 그 미국이 이제 그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이제 기술주들이 급등했죠, 그죠? 그 비트코인하고 이제 가상화폐 가격들도 급등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 급등했던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기술주 시총 상위 종목 기술주 중심으로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제 좀 짓눌려 있던 기술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면서 이제 그 전통주에서 테크주에서 기술주로 이제 이렇게 뭐 주도가 바뀌는 이런 이제 모양새를 좀 보였어요. 제가 이제 24일 날 마감 시황할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텍트주하고 그 경기 민감주하고 기술주하고 한 3대 7 정도로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4대 6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3대 7 정도로 가져고 이제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변환기이기 때문에 뭐 기술주로만 완전히 가져가기도 못하고 이제 텍트 경기 민감주로만 또 완전히 가져가지 못해요. 근데 미국보다 이제 미국이나 그 유럽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접종률이 훨씬 낮기 때문에 미국처럼 그 접종률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경기 민감주 쪽하고 그 테크주하고의 어떤 그 이제 그 주가 상승의 흐름이 어떤 조금씩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지금 많이 빠져 있죠. 빠져 있는 종목이 많죠. 그죠? 방금 말씀드린 여행이라든가 뭐 영화, 호텔, 숙박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어느 정도 그 코로나 이전 상태로 다시 올라설 거예요. 올라서면은 그 종목들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갈 가능성은 좀 낮죠. 낮지만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여전히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냐면은 이제 뭐 즉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실 뭐 접종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행, 숙박, 뭐 항공, 영화 이런 쪽이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사실 뭐 준비 기간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즉각 되돌아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예를 들어 아직 뭐 좀 시간이 필요한 뭐 건설, 화학 뭐 이런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그 인프라 그 여러 가지 뭐 억눌려 있던 인프라들이 이제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와 관련된 종목들 뭐 아까 방금 말씀드린 뭐 화학, 정유, 석유 화학 뭐 건설, 철강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코로나 그 접종이 늘어나는 속도에 맞춰 가지고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그 제가 한 3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뭐 집단 면역이 생길 정도를 넘어서면은 이제 기술주가 다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하반기 좀 들어서면은
이제 기술주들이 이제 조금씩 예전처럼 다시 갈 가능성이 높고, 이제 기술주들도 작년처럼 무대기로 이제 다 뭐 상승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좀 그때보다 좀 더 선별적으로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리나라 그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수혜주가 있죠. 뭐 원자력, 소형 원자로 그 같은 거 이제 그 건설하는 부분. 그런 부분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관련 종목들 뭐 한국전력 같은 게 대표적이죠. 한국전력이 그래서 이제 어제 하루 쉬고 그저께 하고 오늘 하고 좀 급등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이 지금 뭐 한 5% 정도씩 이제 상승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러시아 백신이 또 굉장히 또 의외로 효과가 굉장히 좋게, 뭐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굉장히 뭐 100% 효과가 있거나 하여튼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다고 이제 나타남에 따라서 이게 또 이제 그 국산 백신이나 뭐 이런 쪽 우리나라의 그 백신 관련 CMO 관련된 관련 업체들한테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그런 하루를 좀 보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오늘 뭐 그리고 그 밖에 뭐 특징할 만한 종목들은 뭐 뚜렷하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철강주나 이제 원자재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급등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물론 그게 이제 물가 상승, 뭐 원자재 상승이 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이제 인플레를 유발하고 뭐 이래갖고 이제 뭐 이 미국 정부의 어떤 테이퍼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중국도 그렇고 이 원자재와 관련돼 가지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가지고 이제 뭐 사재기 뭐 이제 그러니까 쉽게 하고 인위적인 그 급등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난 거에 대해서 중국이 굉장히 강하게 좀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한 며칠 전에는 이제 급등하던 원자재 가격들이 일제히 이제 좀 하락을 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이제 뭐 조금씩 뭐 하루하루 뭐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지금 원자재 가격도 지금 들쑥날쑥한 상황인데, 지금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다시 또 중국의 그런 정책이 인해 가지고 이제 좀 다운되면서 우리나라 철강주들도 다시 또 조금 다운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였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기관이 오늘 매수를 좀 크게 해가지고 이제 역시 뭐 기관 또 외국인처럼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매수를 했지만,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 나오고 이제 개인 또 이제 차익 실현하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상승폭들이 크진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번 뭐 관심 종목을 한번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유바이오로직스가 이제 국산 백신과 관련된 종목인데, 이제, 여러 가지 뭐, 임상, 일상 결과에 대한 것도 이제 좀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국산 백신에 대해서 이제, 이 백신이 지금 외국 파이자나 모더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많이 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뭐, 노바백스 많이 있지만, 얀센도 있고요, 뭐, 러시아 것도 있고, 있지만 이제 국산 백신의 중요성이 좀 있죠. 이제 꼭 이번뿐만이 아니라 이제 향후에도 어떤 국산 요번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국 백신이 없다는 데 따른 그 어떤 피해가 굉장히 컸죠. 그래서 이제 국산 백신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런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거 종목들이 어떤 폭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야금야금 상승의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 시스터즈가 이제 다시 좀 10만 원 밑으로 빠졌다가 10만 원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만 원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역시 뭐 쿠키런 게임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스닥 150 지수에 또 이제 데브 시스터즈가 젠백사와 같이 이제 새로 이름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수혜가 작용을 해서 지금 데브 시스터즈가 다시 10만 원 위로 올라서 가지고 11만 1,4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다음에 PI 첨단세대도 올랐고요. 소폭. 그다음에 이제 뚜렷한 특징이 있어서 오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종목들이 녹십자, 랩스, LG전자 뭐 다 삼성전자, 매드팩도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장 초반에는 조금 이제 상승을 보이다가 이제 오후로 들어갈수록 뚜렷한 뭔가 모멘텀이 없죠. 없음에 따른 어떤 그 좀 약보합권에서 지금 마감했고 매드팩토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빨리 발생해 줘야 돼요. 이런 종목들. 근데 지금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는 진짜 수급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지금 좋지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랑비 옷 줬듯이 조금씩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HMM 또 이제 뭐 여전히 좋지만 이제 많이 폭등한댔다는 후유증 같은 게 좀 있어서 지금 좀 쉬어가는 타임인 것 같고요. HMM 뭐 경기가 나빠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카카오, 네, 카카오도 이제 뭐 좀 하락을 좀 하다가 다시 이제 상승 흐름으로 이제 전환해가지고 10만 9천 원까지 이제 하락을 했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일별 차트를 보시면은 네. 쭉 하락하다가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복을 하고 상황인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사실상 가치주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 계열사들의 실적도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이제 계열사 상장의 IPO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도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지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이 숨고르기를 하다가 좀 장이 좀 수급이 풀리면은, 다시 또,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종목을 액면 분할하기 전부터 이제 계속 가지고 있고,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수급이 이제 지금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개인이 끌어올리기엔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등치가 크니까, 이제 아무래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움직여줘야지만, 이제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개인의 힘만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하락을 저지하는 이런 정도의 효과밖에 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지켜만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그 회복을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원 선까지 지금 거의 올라선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비슷한 패턴이죠. 그죠? 네. 자, SKC가 이제 또 실적이 좀 좋고, 여기 보면 이제 동박 생산에 대해서 이제 추가, 투자를 엄청나게 한다, 이런 이제 발표가 났어요. 세계 1위를 목표로 해가지고, 2025년도에, 연산 5만 톤 규모의 공장을, 유럽에다가, 이제 이게 동박 수요가 많은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 이제 동박이니까 이제 전기차 배터리 들어가는 차량을 만드는 그런 이제, 업체들이 많이 있는 곳, 유럽이라든가, 그러니까 전기차가 많이 팔리는 곳이죠. 유럽, 북미, 이런 쪽에다가 이제 공장을, 이제 짓는데, 여기는 이제 SKC는 이제 유럽에다가 8천억 투자해가지고 연산 5만 톤 규모, 공장을 짓는다. 이래가지고 이제 폴란드가 좀 유력하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대규모 투자 계획이 따른 어떤 상승이 조금,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 4천 원에 그래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기차가 확산에 따른 수혜 종목들이 이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그 제품을 만드는 업체도 좀 잘 나가겠지만 이제 그 소부장 업체들 그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업체들이 더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배터리를 누가 만들든 그 업체들은 소부장 업체들은 이제 시장에 어떤 수요가 있는 거니까요. 네. 자, 그래서 SKC가 이제 좀 소폭 올랐고요. 근데 효성 첨단 시리즈 이제 효성 시리즈 3인방 중에서 이제 두 개가 많이 올랐는데 두 개 오늘 리포터가 나왔죠. 근데 효성화학은 이제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터가 나왔어요. 이제 베트남 프로젝트 이래가지고 투자 의견 바이라고 목표가 50만 원이니까 아직 이제 목표가 대비해가지고 상승 여력은 한 40.8% 정도 더 있죠. 그래서 이제 효성화학 리포터, 이제 보면은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해서 쭉 나와 있는데, 베트남 프로젝트에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2년 내에 이제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익 개선이 좀 뚜렷해질 것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성장이 외형 성장이 좀 빠르게 커질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의 리포터를 지금 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 정도 상승한 3.10% 상승한 36만 6천 원에 장을 마감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또 이제 효성 첨단 소재도 이제 오늘 리포터가 나왔죠. 이것도 역시 하이투자증권에서 나왔는데,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 코드가 이제 주력 제품인데, 여기에 이제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거는 목표가를 이제 여전히 56만 원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역시 이제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이제, 확보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좀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래갖고 이제 이런 내용의 리포터를 발표를 하면서 이 종목 역시 이제 한 2.28% 상승한 38만 1,00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 이제 뭐 특별한 그 종목은 없고요. 이제 제약주, 이제 바이오주, 화학, 제약 그 헬스케어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했고요. 메디톡스도 이제 모멘텀이 없어서 이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까지는 이제 그 백신, 미국 백신에 대한 그 계약 체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76만 4천 원 때부터 이제 거의 90만 원 정도까지, 이제 95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시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개념인지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83만 5천 원까지 거의 제자리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굉장히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한 이런 상황입니다. 역시 이제 뭐 이 부분은 이제 시총 상위 종목으로서의 어떤 받은 외국 자본의 어떤 매도에 따른 그 영향도 있기도 하겠죠. 자, 그리고 뭐 특징하면, 이게 CJ 영화관이죠. 영화관. 네, 영화관 여기 이제 지금 백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 정부가 7월 1일부터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이제 뭐 이런 활동들을 좀 허락하고 거리두기도 완화한다 이러면서, 이제 대표적인 그 영화관 업체인 CJV가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른 어떤 기대감에 따라서 지금 계속 20만 5천 원부터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걸 이제 이 종목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코로나 이전에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되냐 쭉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었냐면, 코로나 이전에는 뭐 그래도 뭐 한 4, 5만 원, 5만 원대 선 부근에서 지금 많이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뭐 계속 계단식으로 하락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가격대 이상 제가 봤을 때는 뭐 5만 원대가 이제 평균 한 7만 원, 6만 원, 7만 원대가 평균가라고 보면은 그 5만 원까지는 뭐 아주 낮게 보더라도 아직 한 6, 70%의 상승 여력은 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한국전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력 그 발전, 그 소형 발전 그것 때문에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이틀 연속으로 이제 한 5%대 상승을 해가지고 한 3일 동안 한 10% 정도 상승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포스코 케미칼하고 이제 이게 이제 2차전지 이제 소부장 종목들이죠. 이거 이제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스코 광양에 4만 3천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 공장 착공해가지고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이제 신기술, 뭐 이제 수소, 뭐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어떤 그 미래 주도형 산업 관련 소부장 분야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중국 그 자동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의 어떤 중국을 넘어라 배터리 소재 대대적인 투자 나선 기업들이 해가지고 이제 포스코 그룹이 이제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로, 업체 중에 하나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뭐 배터리 국산화 관련된 어떤 여러 이런 긍정적인 투자 마인드 때문에 지금 오늘 1,000원 소폭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로 소부장 업체로서 어떤 비슷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SO일은 유가 상승에 따른 거죠. 유가 상승은 이제 결국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제 SO일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수혜 업종이죠. 정유, 석유, 뭐 석유 화학 업체. 그러니까 정유지면서도 이제 화학 업종, 정유 그 정제 마진이 어떤 상승함에 따른 그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게 정유 업체들이죠. 그리고 대표적인 업체가 이제 SOED하고 뭐 SK이노베이션, 그다음에 뭐 현대정유, GS 이렇게 있는데 현대정유는 지금 비상장이죠. 그래서 이제 SOE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 이제 여기도 리포터가 나왔을 거예요. 그 목표가 한 13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잡고 지금 배럴당 66.07달러로 이제 유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 하이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 정제 마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익률 그 회사의 어떤 영업 실적들이 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리포트를 냈고 이제 투자 의견은 이제 뭐 바이 뭐 사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13만 원을 목표 주가니까 뭐 상승하려면 한 40% 정도, 35% 정도의 어떤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은 아직 한 3, 4만 원 정도의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CS 윈드는 뭐 저기 환경 테마주로서 지금 뭐 굉장히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뭐 이 종목도 그렇게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 그 한미 미국이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환경 쪽에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거기 육성을 이제 시키기 때문에 어떤 그 대표적인 수혜 업종으로서 이제 CS 윈드가 조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뭐 CS 윈드 아까 보셨지만 이제 상승 흐름을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꾸준하게 뭐 일별로 봐도 이제 지금 다시 바닥을 찍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7만 원을 찍고 이제 상승을 다시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삼강 M&T도 마찬가지로 이제 해상 풍력 관련된 대표적인 수혜주죠. 여기 CS 윈드와 같이. 두산 퓨얼셀도 이제 뭐 수소 관련 테마 업체로 이제 역시 그 지속적으로 마찬가지로 이 업체도 이제 수소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좀 길게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고점 이제 고점 대비해가지고 외국인이 매도하기 전 고점 대비해가지고 지금 많이 빠지긴 했어요. 거의 한 2만 원 넘게 빠지긴 했는데 좀 길게 아주 본다면은 좀 다시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휴젤은 지금 매각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대주주가 지금 베인 컴퍼니인가, 베인 컴퍼니인가 그럴 겁니다. 아마, 이 종목이 지금 그런 뉴스가 나와 있나요?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네, 휴젤 매각설 이제 급속도로 확산된다 이래가지고, 이게 보면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베인 캐피털인데 베인 캐피털 이 업체가 이제 지분을 한 5% 정도, 44%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지금 내놓고 있어요. 국내외에서 이제 인수자를 찾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영향으로 해갖고 이제 뭐 지금 이 슈젤의 주가가 좀 상승 이제 그 흐름을 좀 가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 동안 한 4% 정도 상승을 했네요. 뭐 규모는 한 2조가 좀 넘는 그런 수준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뭐 대표적 이게 이제 요즘에 전반적으로 제가 그저께 말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고 CJ제일제당이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이게 제일제당뿐만이 아니죠. 이제 이 식음료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 흐름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코로나 시대 때도 수혜주이기도 하지만 코로나가 이제 좀 사라지면서 이제 완화되면서 경기가 다시 이제 부상하는 데 따른 경기가 회복되는 데 따른 수혜주이기도 하죠. 이런 식음료 업체들이. 그래서 뭐 CJ제일제당이라든가 뭐 SPC 삼림 뭐 이런 관련 업체들이 지금 좀 흐름이 최근 들어서 조금 흐름이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테마이라 해가지고 뭐 음식료 업종들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드러낸 어떤 기사들도 있긴 하네요. 자, 그리고 뭐 다따로 셀트론 3인방은 이제 지금 뭐 다시 좀 거의 뭐 횡보 수준의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DI 동일이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여기 이제 굉장히 좋은 리포터가 나왔죠. 보면은 DI 동일에 대해서 뭐 이제 리포터 성장과 자산 가치를 모두 양날개를 모두 갖추고 있는 품절주 이래가지고 아주 제목부터가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이제 리포터가 나왔는데 내용은 안 나와 있네요. 어디 가버렸나?
이 실적이 이제 뭐 지난 17일 날 나온 거 보면은 1분기 실적도 이제 100% 이상, 영업이익 100% 이상 상승하는 이런 좀 뭐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100% 이상 상승, 140% 정도 상승하는 이런 좋은 실적들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성장성도 좋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리포터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최근 상거래일 영상은 빠지긴 했지만 오늘 다시 한 4% 상승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지지 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18만 원대에서. 자, 그리고 뭐 이마트 뭐 경기 회복주, 뭐 경기 민감주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뭐 영업이익 1,000억 원 뭐 달성했고, 그래서 이제 이마트도 이제 좀 지금 약간 시납으로 조금씩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호텔 신라가 좀 크게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건 뭐 대표적인 이제 그 코로나 회복에 따른 수혜주죠. 숙박업전에서.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바닥을 조금씩 다지면서 계속 그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금호석유. 네, 금호석유는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화학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 석유 화학 업종들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고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SKC, 금호석유화학, 그다음에 LG화학 이런 종목들 대표적인 이제 석유화학 종목들의 어떤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런 영향으로 인해 금호석유화학이 오늘 좀 상승을 좀 많이 했어요. 뭐 그래서 뭐 지금 금호석유 화학이 이제 여러 가지 뭐 간간히 뭐 경영권 분쟁 같은 악재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뭐 29만 원대에서 지금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또 이제 상승의 발동이 걸려고 이제 상승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데, 뭐 이런 화학 이제 백신 접종이 증가하고 경기 회복이 조금씩 이제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은 이 업종들은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건 이제 대표적인 중국 관련주이기도 하죠. 중국에 지금 화장품 만드는 이제 화장품 OEM 업체이기 때문에 화장품 수요가 많은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보합으로 끝났고요. 뭐 반도체는 뭐 내년 뭐 아직 뭐 지금 잘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3분기 빠르면 3분기 뭐 내년 후년에 뭐 지금 빅 사이클 온다는 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작년에 조금 움직이긴 했으나 이제 뭐 지금 여전히 두 종목 모두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뭐 네이버, 카카오는 아까 말씀드렸고, LG화학은 이제 그 배터리가 리콜 들어왔죠, 리콜. 그래서 이제 그 급락했어요. 오늘 7% 정도 상승했어요. 뭐 CS, 뭐 이거 뭐 리포터, 매도 리포터가 나왔네요, 여기는. 네, LG화학이 외국계 이제 외국계 투자은행 크레디트 스위스 매도 보고서 영향으로 주가가 급락했다. 뭐 이렇게 이제 리포터가 이제 그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뭐 CS하고 JP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제 물량들이 많이 출회가 돼서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좀 안 좋은 리포터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가 이제 리콜 따른 LG 에너지 솔루션의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리콜의 여파로 충당금을 한 4천억 원 정도 이제 마련해야 되는 부분, 이게 이제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 리포터의 어떤 주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충당금 4천억 원이 이제 1분기 영업이익 3,500억 되는 것보다 더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뭐 좀 이 LG화학 입장에서는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잘 가던 LG화학이 뭐 순식간에 90만 원 선에 움직이던 종목인데 6만 원, 7% 정도 하락해서 80만 원대 초반으로 하루 만에 이제 급락을 해버렸어요. 힘듭니다. LG화학도. 네. 그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 이제 이 영향으로 미쳐가지고 이제 SK이노베이션,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하락을 하거나 보합으로 끝났고요. SK이노베이션은 참 정유주로서의 어떤 수혜를 봐야 할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쪽으로보다는 전기차 배터리 종목으로 이제 많이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5G 종목들은 뭐 전반적으로 조금 좋은 흐름 쪽으로 이제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요. 네, 녹십자가 조금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녹십자도 지금 뭐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지금. 그죠? 네. LG 생활건강도 아까 이제 코스맥스처럼 이제 화장품, 이제 경기 민감주로서 이제 백신 접종에 따른 경기 회복, 기대감 같은 게 많이 작용해서 지금, 흐름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또 특별한, 할 만한 종목들이, 뭐, 하이브는 좀 소폭 하락했고요. 지금 특별히 할 만한 종목들이네. 여기 보면 이제 항공주, 네, 항공주, 이제, AK홀딩스, 진에어, 뭐 아시아나항공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참 좋은 영향도 이제 뭐 그 경기 민감주로서 이제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수혜주라고 할 수가 있죠. 물론 뭐 저기 저가 항공들이 이제 좀 자본 잠식 상태까지 재무 구조가 위험한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경기 회복이 되면은 이제 뭐 그런 위험 상황은 금방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이제 이 저가 항공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상승으로 좀 가닥을 잡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거래가 정지됐죠. 3시 29분 기준 해가지고 뭐 대주주의 뭐 횡령 배임 선에 대해서 이제 공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 금호건설이 두 개가 이제 공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이제 뭐 공시를 요구했는데 답변을 뭐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따른 기소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많이 오르다가 거래 정지됐네요. 네. 뭐 어떤 뭐 종목들 대충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대충 살펴봤고 뭐 이거 말고도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종목 그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상승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백신이라든가 뭐 원자력 관련주 뭐 이런 도메트 업비트 이제 그 가상화폐 업비트가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진출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뭐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소형들이 좀 상승폭이 좀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오늘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의 흐름이 그렇게 좋지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가 좀 그 공격적이기보다는 그 지금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지금 좀 좋을 것이라 생각이 돼요. 지금 뭐 내가 들어가 있고 뭐 차익 실현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면은 그냥 뭐 종목을 묻어두거나 뭐 이제 아니면 이제 이게 상승 여력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뭐 손절을 해야 되겠죠. 손절해가지고 이제 새로운 종목 발굴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역시 뭐 아까 저는 역시 뭐 이게 제가 맞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제 제가 3대 7로 비중을 가지고 가는데 이 3대 이제 7은 어차피 뭐 기술주 중에서 뭐 이제 미래 성장성이 높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가지고 가고 3은 이제 그 전기민간주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석유화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까 CJ, CGV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뭐 여행 항공주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야 되고, 뭐, 나머지 이제 7에 해당되는 기술주들은 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이제 플랫폼주를 비롯해가지고, 수소 테마 관련주,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뭐 종목들을 자기가 이제 골라야 되겠는데, 이제 향후에 뭐 너무 멀리 보지 마시고 이제 뭐 최근 한 2, 3년 내에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하고 뭐 수소 테마주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을 잘 발굴해 가지고 이제 조금씩 매수를 한다면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삼성전자 같은 거도 이제 지금 제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제가 곧 지금 당장 상승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지금 안 오르고 있을 때 지금 사실상 하방 경직성이 생겼잖아요. 삼성전자 쭉쭉 떨어지다가 7만 원대 후반에서 이제 하방 경직성이 딱 잡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선이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저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장담 더 내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게 지금 이 선에서 더 크게 내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매집해 나가는 좋은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하여간 뭐 여러분들 뭐 이제 지금 주식은 사실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식 시장을 움직이는 큰
뭐 오피니언 리더들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 분명히 존재하고 그거를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자금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개미들은 뭐 사실 거기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휘둘리지 않으려면은 그 사람들의 입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뉴스 관련된 뉴스 특히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미국 그 주식 시장과 관련된 그 뉴스들을 뭐 굉장히 좀 최대한 많이 체크를 해가지고 거기에 그걸 예측해보고 분석해보는 그런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장이 이제 아무리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뭐 중국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주식 시장들은 결국은 미국의 어떤 움직임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시컨 좋건 기본 바탕에 깔아가지고 좀 더 그런 거를 내가 이제 역이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이라 판단이 되네요. 자, 오늘 마감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